이재명 대표 관련한 위중교사 공소장을 경찰이 조작했다라는 정황이 나왔는데요. 뉴스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재명 위중교사 의혹 녹취록의 대화 당사자인 김진성 씨가 2002년 이른바 KBS PD의 검찰 사칭 취재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성남시와 KBS 사이 이면 협의 정황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던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검찰이 공소장에는 김진성은 기억이 없었다고 정반대로 기재한 사실이 리포액트 취재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 씨한테 변론 요지서를 보냈거든요. 요거를 거기서부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해야 되나?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2002년도에 성남시장이 김병량 씨라고 김병량 시장이 있을 때예요. 성남시장. 네, 성남시장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 그 당시 변호사였죠. 근데 그 당시에 이 KBS의 최모 PD가 그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에 관련된 최철호 PD. 네, 이름 까도 되는 거야? 추정 60분. 네. 추정 60분의 최초로 PD가 이제 말하자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에 대한 취재를 하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 배석을 하고 있었어요. 일종의 고문 변호사 비슷한 형태. 자문 변호사 역할로 아마 자문 옆에 있었을 변호사 거예요. 역할로 법적인 상황으로 이제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최철호 씨가 김병량 시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서 검사가 있다. 우리 검사랑 같이 이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를 검사가 같이 있는 것처럼 방송 중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김병량 시장은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협박으로 들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 최철호 PD KBS를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사칭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 최철호 PD는 그 대화를 그러니까 검사를 사칭했던 거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 그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증언에 이거 해갖고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가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변호사 사칭 사건 이게 끝난 건데 이게 왜 다시 문제로 회두가 됐냐면 경기도지사 선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상대방이 그 건을 물어봐요. 검사 사칭권을. 그래서 거기에 나는 누명을 썼다. 나는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고 말을 했고 이 누명을 썼다는 말이 허위 사실이다. 공직선거 기간 중에 허위 사실이다라고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선거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 고소 고발 건 중에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최 PD가 고발 당하고 성남시하고 법정 투쟁을 하고 있을 때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고 했던 김진성 씨하고 다른 사람인 거죠. 이분은 전 시장 김병량 시장에 대한 시장의 수행 비서로서의 사람인 건데 그 당시에 KBS에서 이제 말하자면 소취하를 해주면 최 PD를 그 징계를 가볍게 경징계로 때려가지고 서로가 윈윈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던 제안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그 시민단체에 뭐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 시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싫은 거야. 변호사가 싫은 거야. 그래 이재명 변호사가 자꾸 KBS도 요거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싫어. 그 KBS는 그러면 시장하고 해서 이재명이 그냥 하라고 했다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소를 취하해주면 그럼 내가 이재명이 다 했다고 할게요 라고 해서 이게 짬짬이가 된 거다. 그래서 결국은 최철우라고 하는 이 PD가 자기를 성남시에서 고발을 풀어주면 이 검사 사칭을 한 주범이
내가 아니고 이재명이라고 증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딜을 쳤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김진성 씨가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김진성 씨가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갖고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진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주면서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증언을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알고 있는 거 들은 대로만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12번을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증언으로 내놓으면 이게 말하자면 무죄인 거지.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이 관련된 진술과 통화 내용을 조작하고 편집을 했다는 거지. 네. 진술 그러니까 내용을. 검찰이 김진성은 기억이 없었다로 정반대로 기재를 했다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검찰이 쓴 거는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 하나에 아무런 기억이 없음에도, 그러니까 피고인 이재명 대표입니다. 아무런 기억이 없음에도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 잡았으면 좋겠다는 걸 보내주시고라고 말하자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김진성 씨는 전화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게 다 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 씌우면 도움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니까 김진성이 예합니다. 그러면서 김진성 씨가 그때 분위기 사실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라고 이 전화 통화 통화 파일이 있어요 아예. 근데도 그리고 거기다가 아예 그 진술서를 이재명 대표가 써서 김진성 씨한테 보내가지고 이거 확인해봐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기억대로 진술서를 쓴 거를 보내주면서 나는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기억을 한번 더듬어가지고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성이 그걸 보고 그 분위기를 잘 쓰셨더라고요까지 했어.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거지. 변론 요지서 잘 쓰셨더라고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 김진성이라는 근데 사람이. 검찰에서는 이 피고인이 설명한 내용은 아무런 기억이 없음에도 이걸 완전히 자기네 이건 조작한 날조야. 거지. 네, 그러니까 조작한. 김진성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에 그런 딜이 있었고 그걸로 해가지고 경징계를 조건으로 해서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자라고 하는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장이 자기 KBS와 자기 PD, 자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변호사를 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서 성남시장, 그러니까 고소를 했던 성남시장하고 KBS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PD는 절대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건 기사에 안 나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중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검사 사칭을 했다라는 증언을 뒤집어요. 왜 뒤집었냐면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카메라 기자, 조명 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 5명이 더 있었어 현장에. 현장에 보통 작가들까지 포함해 다 엄청 사람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 PD가 사칭을 하는 내용을 들은 거야. 그리고 이거를 검찰이 진술을 다 받아놓은 거예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니까. 그러니까 최 PD하고 이재명 변호사하고 의견이 엇갈리니까 현장에 같이 있었던 다른 5사람의 증언을 받아놓은 거야. 그 증언을 받아놨기 때문에 뒤집어요. 뒤집었는데도 자기가 사칭한 거 맞습니다. 내지는 이재명이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을 뒤집었는데도 벌금형이 나온 거야. 그냥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거를 증언해줬던 기자와 카메라맨 5명들을 동시에 다시 증인으로 신청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논점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예전에 이거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밝혀져 갖고 끝난 사안이야. 그래서 지금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위증교사 사건도 그 당시에 그렇게 검찰이 포기하고 마무리가 된 거거든. 근데 이걸 다시 끌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걸로 갖고 재점화를 시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사실로 밝혀진 위증교사가 되면
이재명은 구속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받았던 국고 보조금을 민주당이 물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걸로 민주당과 수박들을 협박하는 거야. 수박들한테 빌미를 던져주면서 이걸로 갖고 결국은 9월 이제 아마 그 10월 15일 정도 판결이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게 이 건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건이죠. 그리고 어제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녹음 파일. 근데 검찰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공소장도 희한하게 썼는데, 완전 반대로 썼는데, 발췌본만 틀었어요. 이게 30분 넘는 내용인데, 이게 발췌본만 틀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거를 위중교사한 것처럼. 그 발췌본은 1분도 채 안 되는 내용의 워딩만 잘라가지고 보여준 거야. 그래서 판사가 얘기를 했죠. 그럼 원본 다 드립시다. 한 10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30분짜리입니다. 30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30분짜리를 1분으로 편집해갖고 갖고 재판장한테 들려주면서 그걸 증거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재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봐요, 한번. 라고 해갖고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그 파일이 김진성 씨가 또 뭐 어디 대장동 이쪽에 뭐 사업자 관련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나눴던 그 통화가 핸드폰에 녹음 저장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발견한 거야. 근데 이거를 보니까 여기 전체를 다 들어보면 이게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를 할 때 다 이런 걸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도 아이 그러니까 모르는 건 얘기하지 말고 아는 대로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냐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서 기억을 살려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야 네가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해 이렇게 하면 위중교사가 되는데 아니 모르는 거 얘기하지 말고 계속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30분짜리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검찰이 그것만 싸다닥 잘라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봐 위중교사 했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재판부에서 다행히도 30분 전체를 다 틀라고 해서 다 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얼마나 웃기는 재판이냐면요. 검찰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연관돼 있는 모든 사건을 다 합쳐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아직도 수사 중이잖아요. 그 대장동에서 지금 이재명이 안 나왔다는 게 나오니까 이 대장동을 지금 백현동하고 합쳤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하고 백현동을 합친 사업, 전혀 다른 사업이고 시기도 다른데 대장동으로 이게 곧 그 기소 중지 내지는 공소가 중지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백현동을 합친 거예요. 근데 백현동도 지금 잘 안 풀리고 있거든. 백현동은 그거잖아. 박근혜가 바꿔달라고 계속 압박하고 해갖고 그거 바꾼 거잖아. 그래서 문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혀 부동산하고 상관없는 이 증언교사, 위증교사 사건을 또 합쳐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재판부가 그렇게 하면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백현동까지만 대장동하고 붙여서 재판하고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심의하겠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대장동, 백현동 이게 다 묶어져 갖고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다? 이러면 재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또는 변호인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답변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위증교사에 4명의 검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검사가 전부 파견 검사들입니다. 한 명 빼고. 한 명 빼고. 원래 있던 놈 빼고. 그러니까, 놈은 아니고요. 왜? 네. 원래 여성 있던 검사 한 명 검사 빼고. 한 명이 자기 관할로 있는데 나머지 3사람이 여기 관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외지에서 전출을 와갖고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 나름대로는 드림팀을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요구한 거예요. 왜 이쪽이 아니라 전출을 받아갖고 온 사람 검사들이 여기 관할도 아닌데 이 재판을 하고 있냐? 거기에 대해서 소명자로 내놔라! 라고 판사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못 내.
배째라 하다가 이거 안 내면 이제 니들 못한다. 니들 퇴정시킬 거야? 퇴정시킨다. 니들 왜 여기 왔어? 왜 니네 동네도 아닌데 와갖고 지금 검사질하고 있어? 그런 법이 라고 어딨어? 물어본 거죠. 이제 아마도 조만간 발령이 이쪽으로 다 옮겨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위증교사만큼은 반드시 성사를 시켜서 말하자면 10월 구속이 될 수 있도록 10월 15일 날 이걸 받아야 되는데 지금 판사의 태도라든지 지금 드러나 있는 증언의 결과 공소장이 개판으로 된 거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더 이상의 법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할 수 있는 이게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이거 그 발언과 관련해가지고는 2020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걸 지난해 검찰이 무슨 얘기야! 재수사를 한 거예요, 재수사를. 불구속 기소를 또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빨간아재님 유튜브를 보니까 중요한 게 이게 그때 구속영장 심사할 때 뭐 대장동 이거 뭐고 뭐 이거 해가지고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이 위증교사거든요. 근데 위증교사가 그 두 개는 뭐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증교사는 뭐 소명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최 PD가 거짓말한 거는 2020년에 끝났어. 그러니까 최 PD가 사실은 내가 거짓말 해갖고 우리 다른 증인들이 다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위증교사는 이재명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맞아요. 위증교사가 아니라 위증을 한 거는 내가 한 게 맞아요. 내가 검사 사칭했어. 이건 2020년에 끝났단 말이야. 지금 있는 사건은 뭐냐면 그 당시 사건에서 지금 있는 김진성 씨한테 진술을 바꿔달라고 이재명이 요구했다라고 하는 그 교사인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 사칭권 이미 없어졌어. 무죄가 났는데 검사. 그 과정 중에 검사 사칭권은 무죄가 났는데 그 과정 중에 김진성한테 증언을 바꿔달라고 교사를 했다는 것 같고 전국고 검사 4명이서 이재명을 이걸로 구속시키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거죠. 그때 구속영장 그거 했을 때 그 구속 적부심 할 때 그 판사가 분명히 이거 위증교사는 이거 소명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명된 것 같다는 거는 그거거든요. 위증교사 한 것 같은데? 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검찰의 농단에 그 판사도 약간 획한 거지. 근데 그것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위증교사를 김진성 씨한테 시켰다고 하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녹취록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기소장의 내용을 보면 그걸 한 적이 없다라는 게 오히려 증거인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가도 기사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현장에 일반 레거시 기자들이 한 명도 안 들어오고요. 오마이뉴스 기자만 한 명이 와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언론은 전부 다 위증교사로 인해서 10월 달에 10월 15일 날 구속된다. 유죄받는다. 이 개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소명이 안 됐어. 대북 사건 이미 증거 나왔잖아. 대북 송금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돈 줬다고 하는 이호남이 현장에 없었다고 하는 걸 그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이걸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조중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해라. 법적으로 이재명 못 잡는다. 차라리, 어저께 동아일보 사설이 그거예요. 차라리 협의 봐갖고 국정 정상화나 시켜라. 보수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라고 패배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미 조중동이. 근데 웃긴 건 자기들 기사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왜냐면 법적인 걸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니들은 협의하니? 말이 되나 말이. 한동훈도 여기에 큰 기대 걸고 10월 달에 판결 나시면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꼭 그러실 걸로 믿어. 이 개소리 쳤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재판에서 드러난 상황으로 이거는 유죄 나오기는 틀려먹었다. 이미 이 기소는 의미가 없는 기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검찰이 공소장 쓴 거 이거 허위다.
이 쓴 사람들 이거 징계해야 된다고 봐. 아, 이거 무조건 탄핵감이죠. 이거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증언을 조작하고 기소장을 말도 안 되는 조작으로 쓴 거잖아요. 얘네는 무조건 탄핵돼야 됩니다.